민원연 프레임 체크.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해외 순방 당시 인사말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꼭 예전이 좋았다거나 그게 정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생각해보면요. 대부분의 언론은 대통령의 패션, 식당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이들이 도대체 언론사 기자인지 청와대 소속 홍보단인지 혼동될 지경이었죠. 그렇게 대통령 해외 순방이 있으면 없는 성과라도 대단하다고 부추기고 평범한 예우를 받았더라도 엄청나게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좀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은 감싸주기도 했던 우리의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가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초 이낙연 총리는 중동, 유럽을 거쳐 북미까지 5개국을 이어서 방문했는데요. 당시 이낙연 총리의 행보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별지 섹션을 제외한 주요 5개 일간지의 보도량을 합쳐봐도 5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한겨레의 2건을 제외하면 이낙연 총선 출마 가능성을 점친 보도였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국무총리가 외국을 나갔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총리가 유럽을 다녀온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조선일보는 느닷없이 이낙연 총리도 에콰도르에서 인사말 실수를 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6월 14일 이 총리도 에콰도르 방문 때 인사말 실수라는 보도에서 이 총리가 오후 3시에 아침 인사인 부에노스 디아스를 썼다고 지적했어요. 조선일보는 의전 실수가 벌어졌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달 만에 또다시 정부의 의전 실수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서울 A대학 서서문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전했는데요. 오후 3시에 부에노스 디아스라고 하면 현지인들이 어색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국빈 대우를 받는 방문국 행사에서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당시 행사 현장에 총리실 참모진은 물론이고 외교부 본부와 주 에콰도르 대사관 관계자까지 나와 있었는데 이런 실수가 벌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뒤에 해당 국가에서 한국 총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논란이 되었거나 또는 그 인사말은 너무너무 큰 결례가 되는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외국 정상이 한국에 왔을 때 적대 국가의 인사말을 하거나 뭔가 국민 감정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사안이 아니었다면 단순히 인사말을 조금 잘못 썼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후 3시에 아침 인사를 했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게다가 해외 스페인어 포럼들을 살펴보면 남미 쪽에서는 대체로 정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점심 식사 여부가 기준이어서 오후 3시 이후에도 쓸 수 있는 인사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사용 국가가 많아서 문화적 다양성이 큰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올바른 인사라는 것은 없고 지역, 관습, 개인차에 따라 시간이 다르다고 답변하고 있답니다. 뉴스원도 조선일보 보도 다음 날 이 총리도 해외에서 인사말 실수, 외교부는 매우 좋은 반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총리 연설은 청중으로부터 유쾌나 박수를 받았다.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라는 외교부 해명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프레임 체크하면서 프레임을 좀 알아서 그런데요.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 외교 결례와 엄청 비슷한 프레임이네요. 맞습니다. 이 기사는 여러모로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 말레이시아 방문 때 나왔던 인사말 외교 결례 해프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조선일보도 위 기사에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했다. 2달 만에 또다시 정부의 의전 실수가 나온 것이다. 라고 두 사안을 엮어서 지적했습니다. 당시는 조선일보뿐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인사말을 했다며 엄청난 결례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했죠. 심지어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의 아픈 실수라며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실수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외신인 AFP 통신과 인터뷰한
말레이시아 총리실 보좌관은 개인적으로 이건 논란거리도 안 된다 라며 일축하기도 했죠. 한마디로 외국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데 우리 언론만 엄청난 문제를 삼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대통령 순방을 적절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트집을 잡는 수준의 보도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중앙일보는 남정호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순방 중 노르웨이 제2의 도시 베르겐 방문이 외유성 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칼럼은 제목도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였고요. 칼럼 내용에서 남정호 논설위원은 야권의 입을 빌려서 부부 동반 세계 일주, 김 여사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냐? 라는 비아냥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이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고 추측한 남정호 논설위원은요. 대통령이 없던 때라 왜 갔는지 모를 체코 프라하 방문, 청와대가 인도 총리 요청으로 가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인도 단독 방문을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로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베르겐 방문은 노르웨이 국왕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최초로 국빈 방문을 하게 된 상대국에 대한 심각한 외교 결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정정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말고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가도 뭔가 관광성 일정이 많다고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놀러 간 거 아니냐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칼럼이 제대로 된 논리를 들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청와대 해명 내용을 떠나서 노르웨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베르긴을 방문한 것을 가지고 외유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리한 추측이고요. 무엇보다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로 언급한 체코와 인도 일정이 사실과 다릅니다. 체코의 경우 대통령제가 가미된 내각제라는 특이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 수반은 총리가 담당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와 정상회담을 잘 마쳤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를 두고 대통령도 없는데 왜 갔는지 모를 방문이라고 폄하한 것이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의 경우 작년에 중앙일보는 김정숙 여사 16년 만에 대통령 부인 단독 해외 방문이라는 보도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영부인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기사는 야권에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외유성 일정 아니냐고 비판하던 중에 나온 기사였는데요. 그때에는 중앙일보가 김정숙 여사의 독자 방문도 괜찮은 일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관광 일정이라고 우기다니 일관성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정정 요청문에서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서 수행했던 공식 일정들을 언급했는데요. 청와대가 언급한 일정들은 모두 당시 다른 매체에서 많이 보도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중앙일보가 의도적으로 관광처럼 보이게 공식 일정들을 배제하고 칼럼을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민원연이 계속 지적해왔던 것처럼 언론이 대통령 말씀 받아쓰고 대통령 패션이나 찬양하고 대통령 순방 때 과장해서 엄청 환영받았다. 이런 말만 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잘 지적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너무 허접한 지적, 그야말로 트집 위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해외 방문을 할 때 기자들은 왜 대통령이 그 국가를 갔는지, 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잘 짚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도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별로 실적도 나지 않을 행보를 하면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풀리거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행보를 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언론은 이를 지적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나온 지적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야말로 쪼잔한 억지 트집 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지금 저만 얼굴 빨개지는 거 아니죠? 네, 아무튼 나도 빨개졌어요. 네,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서 민원령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